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 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오는데. 네, 지금부터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 중 일반 현안과 업무 여건 및 중점 과제는 보건소로 가름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조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중구의 법정 전염병 발생 보고 건수를 보면 10월 말 현재 13만 4천여 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 중구 보건소는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과 생물 테러 발생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집단 발생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는 백신 접종이나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과 손실 보상 등도 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정기 수시 검진 대상자와 익명 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검진과 역학조사, 진료비 지원과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조 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방역 취약지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제거하고 매개 곤충을 구제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구보건소는 소독반 2개 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방역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 방법은 시기와 대상지 성격에 맞추어 유충 구제나 잔류 분무 소독 그리고 살균 소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소독 이외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하수구나 나대지 등과 같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민간 대행 방역 소독도 병행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성격과 계절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코로나19 상시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은 첫째, 선별 진료소 운영, 둘째, 역학조사반 운영, 셋째,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은 현재 안영동 효문화관리원 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확진자의 의료기관 이송,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감염 취약 시설 관리와 병상 배정, 의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 치료자 건강 관리는 10월 말 현재 대상자가 누적 기준 9만 6천여 명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에 고위험군 건강 모니터링과 공동 격리자 관리, 의료기관 진료 연계 및 응급 상황 대응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질병 걱정 노 건강 라이프 예스입니다. 질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될 때 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만큼 감염병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보건소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A형 감염, B형 감염, 그리고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결핵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연계한 국가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결핵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조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진료실 업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업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됨을 감안하여 현재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를 위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성인 유료 예방접종 등과 같은 업무를 일부 재개하여 진료실과 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면적인 진료실 업무 재개도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인력 여건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진료실 업무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조 건강한 중구 만들기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생애 주기별 접근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주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건강장 만들기 교육을,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경로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취약계층 영유아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그리고 금연 인구 확대를 위해 금연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건강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조 부담 덜고 희망 주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영유아 검진, 건강검진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분들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 검진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다자녀 아이 가정을 위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원들이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출산환경업 미래건강점프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와 조제 분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미, 선천성 이상한 난임 부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관련 종사단체와 의료 물품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0여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개설과 지도 점검,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와 실태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2개소에 달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방문 건강관리 및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건강관리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관내 사업장이나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심내혈관 질환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내혈관 질환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와 생활터 중심의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인 건강관리 지역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여러 건강 증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문 재활 서비스나 재활 운동교실과 같은 장애인 신체 건강 관리 사업,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나 심리 지원 서비스와 같은 장애인 재활 심리 지원 및 사회 참여 사업,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통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은 더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중구보건소는 정신건강 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구보건소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적응 훈련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생명이 존중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6쪽 함께 걸어가는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치매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해 우리 중구보건소는 치매 검진 사업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억제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지 강화 교실, 쉼터 프로그램, 가족 교실 등을 통해서 인지 능력 강화와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치매 예방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모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187페이지에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구현 중 보건소 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응급 장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AED가 함께 사용됐더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148대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실태 점검은 건강증진과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려를 하시고 걱정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심장 축격기가 우리 군내에는 구에서 175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관에서는 84개가 있고요. 비의무 기관에서는 71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러지 않아도 11월 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그 정강증진과의 의학관리팀에서 현재 심장 충격기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1월 초에 각 기관별로 현재 실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장소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사 안에 이제 저희 주로 관공서에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9시에서 6시까지는 열려 있을 땐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일과 시간 이후에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에 네. 대한 거를 지금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8대를 지금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럼 8대를 시에서 2대를 더 이제 증가를 시켜서 내년에는 2023년에는 아마 10대로 증가가 되어서 설치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꼭 필요한 장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꼭 국민들에게 잘 필요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171대 155개, 150, 150개요. 55개가 있습니다. 155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건전지 충전 상태와 패드 사용 가능 여부라든지 아니면 응급장치 정상 가동 여부 같은 경우도 자체 점검 현황을 통해서 점검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환 시기와 패드 교환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언제까지인지 조금 명시해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검표를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자동 심장 충격기에도 소화기처럼 좀 점검표를 가까이 비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혹시 AED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게 더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홍보 책자나 또 리플렛 이런 것도 만들 때 저희가 우리 군내에 혹시 사용 가능한 지도라든가
가까운 장소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서 저희가 네네. 홍보물에 같이 삽입해서 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해주시면 예정입니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간호직 공무원이 여기 보건소에서 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알기로는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그 동해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파견되시는 그 말씀을 간호사분들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저희들이 그 인원으로 돼 있었다가 네네. 지금은 저희한테로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동으로 돼 있고 아마 행안부 소속으로 아, 돼 있는 걸로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업무를 이렇게 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344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행태 사업 개선 사업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작은데 혹시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는 건강장 꿈나무 만들기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영양 플러스 금연 상담센터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네. 혹시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월에서 이제 진료 업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7월 네. 말까지는 거의 코로나 이제 뭐 선별 진료소 업무라든가 또 뭐 재택 관리 이런 업무에 전반적으로 본서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구민들에 대한 것들은 8월경부터 돼 있었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네네. 8월부터 네네네. 이루어집니까? 거의 8월 1일부터 있고 그 이전까지에는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고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전까지는 비대면 교육을 하고 네.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네. 7월까지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보조 인력비가 빠지지 않아서 네네네. 사업 집행액이 작다는 뜻인 네네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비대면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때까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사업들이 또 중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과 또 사업 실천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욱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경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이 4차는 몇 %나 접종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4차 예방 접종은 거의 한 20%이 정도, 그 정도. 4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아무래도 주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와 오미크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염성도 강하고 또 사망률도 높고 이렇고 또 접종에 의해서 뭐
불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접종률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3차 맞고 4차 맞고 하다 보니까 접종을 해도 재접종이 되는 재감염이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또 접종을 맞은 분들은 또 앓고 나도 그렇게 중독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4차 접종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접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5차 네. 접종을 또 실시하고 지금 이제 있죠. 추가 접종을 지금 저희 4주간 지금 하고 4차나 있습니다. 5차 접종 백신 그 종류도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이 종류입니까? 종류가 지금 다른 종류가 또 백신이 나왔나요? 지금 이제 추가 접종인 경우는 BA.1과 BA.4, 5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군에 의해서 생긴 네. 그런 백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마 그 전까지는 몇 가지 접종을 했는데 추후에는 요 2가지만 가지고 추가 네. 접종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뭐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1, 2차 접종을 안 하신 안 분들이 하신 아직도 위해서. 소수 네, 있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 2차 접종을 위해서는 그 델타 변이 그 오리지널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추가 접종인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백신 BA.1과 BA.4, 5인 파이자 백신은 아마 할 걸로 지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 접종을 1차부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전염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접종을 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보건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거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은 중부인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접종을 거의 3차까지는 다 거의 맞으시고 4차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 2차까지 처음으로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은 뭐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본인들이 이제 좀 뭐 다른 사람들과 모임이라든가 개인 위생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는 맞으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꼭 당부를 그렇겠죠.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계절 중에 겨울철이 더 확산이 많이 됩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비슷한 그런 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되고 또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주로 좀 발병률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 이때 되면은 이제 산밀 환경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잘하니까 문을 닫고 지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분이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확 퍼지게 되니까 이제 감염률이 높아져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보유 현황이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20대 의료기는 이용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지금 21대 정도는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2022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 전면적으로 코로나 또 그리고 저희가 효문화 관리원에서 이사 오기 전에 한 7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재활 운동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운동 트레이드밀이라든지 대퇴 사두근 운동기 이용자 수가 지금 160명, 45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이용자 수는 1년인가요? 아니면은 그 평균을 저희가 표기를 해놓으신 건가요? 8월에서부터 업무를 재개했으니까 10월 말까지 지금 아마 여기를 있는 표기를 걸로. 해주셨으면 좀 네, 네, 네. 그럼 3개월 정도 네. 이용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요즘에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 정생진료소에 하루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에서는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보건증과 또 유료 예방 접종 요 업무를 재개를 했고요. 인원실 방문 인원은 월 일 한 6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뭐 사무 업무를 보시는 뭐 기타 업무들은 이제 좀 방문을 언제든지 하고 계시고, 진료소 같은 정생보건진료소는 이제 코로나 완전 그 폐쇄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운행을 하고 문을 열고 진료를 보고 있어서 거의 한 10명에서 한 그 정도로 왔다 갔다 이제 한 20명 정도 선에서 조금 뭐 계절 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도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관리 의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는 건지 네, 말씀해 그렇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기 전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두 분이 사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한 7차까지 공고 모집을 계속 냈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지적도 받고 또 국민들 위해서도 또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8월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 끝에 그렇다면 또 결국에는 이제 임금 문제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그러면 기간제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예방접종 예진을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은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금 정규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지 혹시 그냥 기간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네.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공중보건 의사는 네네네네. 안 됩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그거는 농촌특별 보건의료 정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라든가 뭐 이런 해당이 안 되는구나. 도심 지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생진료보건소에는 지금 간호사 그 소장님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소장님이 휴가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휴가 시에는 아직까지 제가 왔을 때는 지금까지는 휴가는 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일단 만약에 휴가 된다면 저희 정책과의 소속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건지 소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지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3개월. 네, 네, 3개월 동안에 휴가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네, 아직 휴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좀 관심 갖고. 네, 알겠습니다. 또 339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서 340쪽. 마약류 단속 실적을 보면은요, 치과에서 위반한 유형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로 치과에서 위반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치과에
일처에서 이번에 한 거는 주로 이제 구입상 미보고라든가 아니면 잠금 장치를 이제 시건 장치를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약류를 보관할 때. 근데 그런 것이 미비되었다든가 점검부 작성이라든가 미작성 또는 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미보고라든가 기타 이런 또 것들에 의해서 한 처분이 한 7건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업무 정지가 해당이 되면 업무 정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라든가 또 취급에 관한 내용 미보고라든가 취급 변경 내용이 기한이 초과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고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는 최영우 치과라는 치과 한 군데만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치과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하면 업무 정지 이제 처분을 내리는데 업무 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그 되나요? 사안에 따라 해당이 업무 정지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업무 정지는 한 15일 정도 이번에는 해당이 됐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 정도 과징을 과징금은 했습니다. 45만 원. 1일당 3만 원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1차를 했어요. 2차에 또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라든지 그 그거 업무 이제 정지 기일이 늘어납니까? 이제 그거 이제 사안에 따라서 15일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보고 만약에 사안이 계속 중첩이 된다 그러면 가중으로 처벌이 이제, 더 네, 가중 받는 거죠. 처벌되면 뭐 고소를 해야 된다면 네. 고발을 해야 되겠죠. 마약류 단속 시 단속원들은 어떤 분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죠? 저희 보건소에 있는 담당하는 의학관리계 직원분 팀장과 3명의 직원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심평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서 같이 오시면 오게 되면 그분들 시라든가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 유통이 음성화된 상황에서 많은 중독자들이 발생하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검찰청 통계 최근 3년 동안 그 마약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전 충남이 2019년도에는 923명, 2020년도에는 1120명, 2022년도에는 932명이에요. 네. 정확하게 중국민 중에 중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보고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지금 현재 그 마약 중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의학 관리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마약류라 하면 이제 마약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양귀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든가 합성 마약 제제 그런 것들이 마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향정신성 약품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아티반 뭐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통칭으로서 이제 마약 중독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의약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하는 마약류에 대한 중에 처방 약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기타 그런 약물들을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마약 관리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또 처방하고 또 이런 수급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 시스템 안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사는 건 많이 샀는데 뭐 처방이 적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저희에게 이제 통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혹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대전시에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중구만 지금 그 없는 걸로 본의원 네, 알고 네, 네.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지금 그러지 바랍니다. 않아도 그 동안은 이제 3개군, 그러니까 동구, 서구, 대덕구는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성구하고 중구가 없었는데 올 말에 이제 유성구에서는 이제 설치를 하여서 이제 아마 내년쯤이면 거기서는 이제 시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그렇다면은 이제 중구에서도 설치를 할 계획은 이미 서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사회의 마약류 남용이라든가 이런 필요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사전 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2021년 3월에 신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제 개소 계획을 조사했는데 중구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3월하고 8월에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저기 자료를 확인해봤거든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혹시 예산안에 편성했는지요? 일단 아직은 저희가 2023년에 편성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계획이 나와야 일단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정 요번에 그거는 미처 못 넣어서 하게 된다면은 뭐 내년 추경 정도에 네. 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예. 계획 관심 중입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20번에 보시면은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 현황. 대전 자치구 중 정신재활시설 운영시설 수로는 중구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개소가 있죠. 네, 자치구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5.8개 정도가 네, 이렇게 저희가 되더라고요. 제일 우수합니다. 예, 예, 예.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 정신재활 시설 하는 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비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그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정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맞는 그런 맞춤식으로 시설들을 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고 또 그 시설 안에서 또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재활시설도 지도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1년에 정신재활 수시로 파트에서 네. 수시로 사안이 점검하시나요? 있을 때마다는 수시로 나가고요. 필요시마다 나가고 네. 혹시라도 이제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구에 비해 중구는 원도심 이제 특성상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정신 요양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구는 아직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죠. 정신 요양 요양. 시설은 지금 뭐 그러니까 노인을 인구를 위한 요양 시설은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뭐 요양병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이런 시설을 있으시다가 이제 노령이 되시면 사실은 좀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 요양 시설이 이제 지금 동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유성구에 아마 2개소가 있는 걸로 네, 네, 네.
본연이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중구에는 정신요양 시설을 계획은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 필요도가 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정신건강 증진 시설 확충해서 그 사업이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중구는 안타깝게도 또 지원을 안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정신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모를 하시는 시설장님이나 정신 이제 전문 요원들이 정말 이런 지역 사회에서 재활을 하시려면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헌신도 개인적인 많은 부분들을 시간이라든가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뭐 일상에 대한 그런 뭐 부분들도 포기도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공모하시기가 좀 주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해서 물론 결국에는 이제 재정적 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공모 이제 사업들은 잘 발굴하셔서 계획서를 활용하시기 바라고. 네. 지금 보건소의 전체 그 직원이 몇 명? 저희가 정직원은 원래 50 요번에 이제 2명이 줄어서 59명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57명입니다. 그 방문하시는 그 선생님들까지 다 이제 공무직이나 뭐 기간제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22만 7천의 국민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감염병인 코로나 업무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이제 증진과라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뭐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 이제 조금 투자가 좀 적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서에 인력을 좀 많이 좀 확충을 해서 그분들이 좀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인력 구조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주요 업무 보고 188쪽 4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조 금형 환경 조성에서 우리 또 이경수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본연이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금연 구역 지정이 몇 곳이라고 정해지지는 못하나요? 조례에 의해서 4군데 지금 정해져 네 군데? 있고요. 그래서 네. 금연 구역 해가지고 저희 은흥정의 거리, 우리들 공원을 포함해서 어린이 공원 해서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전체적으로 금연 구역이죠? 네, 금연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구는 대전시 최초로 초중고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그러니까 1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중구는 금연 구역 지정한 후에 흡연율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중구는 흡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흡연율이 그렇게 확 줄지는 않고 있어서 네. 내년 아마 금연 그 프로그램 하거나 금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찾아가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 그 금연 서비스도 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하여서 금연율을 조금 높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러면 이제 거라고 봅니다.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그 점검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나가요? 저희 그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지도원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여서 이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한 5명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주간반 거의 대부분 이제 야간반 이렇게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해서 3만 원 정도 발급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징수를 혹시 합니다. 이제 그 지도원들이 2인 1조에서 금연 구역을 지도 점검하는데 네. 그 반박이라든지 혹시 그런 사례는 아무래도 없었습니까?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아무래도 이게 금지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실랑이도 있게 되고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좀 지금 그분들은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를 어떻게 이제 지금 금연 설정- 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스티커만 해서 붙이셨죠? 아니 저희가 그 아크릴판으로 해서 그 거리에 그 붙여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네. 그렇게 눈에 확 띄진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는 그 보도, 그러니까 인도에 네. 보도 블럭에 이제 그 보도 블럭 자체에 그 뭐라 하죠? 석고판 그 판을 갖다가 직접 그 걸어 이제 다니는 보행 길에다가 그거 금연 구역이라고 설치를 하니까 이게 눈에 확 네. 띄는데 네. 옆에 그 벽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네. 그 흡연자들이 보기에는 쉽진 네. 않거든요. 네. 네. 한번 그런 부분도 눈에 띄게 좀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네, 잘 네,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또 벨이 울리는 것도 있어요. 이 지역은 저기 금연 구역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또 벨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우리 뭐 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많이 저기 홍보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열심히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이제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셨죠? 네, 마이크 좀 키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표를 보니까 10개 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본의원이 세 팀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 관리하고 방문 보건, 치매센터 이렇게 이제 먼저 엊그제 본인이 치매센터를 한번 뭐 민원이 있어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치매 관리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 서비스도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이 이렇게 응대도 좋고 잘 되어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치매 관리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고 잘 하고 있어서 참 기분도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거기서 만성질환인 그 우리 당뇨라든가 혈압 관리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방문 보건 사업에서 아니 요거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과거에 인해서 만성질환도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거는 이제 방문보건 사업에서 하고 방문보건으로 있습니다. 돌렸습니까? 네네네. 네. 과거에는 이제 만성질환 개가 부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 업무가 폐지를 이제 했다. 폐지하고 그냥 방문보건 방문간호로.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방문간호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 지금 방문 간호사들은 지금 저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5명입니까? 네네네.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다섯 있습니다. 분이 방문간호를 주 대상자가 그럼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까? 관리하는 대상이? 아무래도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 대상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 그 자격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서요, 65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취약계층 주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만 65세 이상 노인군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요인으로는 이제 혼자 사시거나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런 분들이고, 특히 이제 건강상의 요인으로는 이제 관리되기 어려운 잘 안 되는 만성질환자나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 암 환자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한 군입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동에서 추천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네. 뭐 5명이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건강관리 가구 수는 1,872 가구를 관리하고 800명 있습니다. 정도요. 네. 그러면은 이 5명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방문합니까? 저희가 이제 3개의 군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집중관리군,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자기 역량 지원군 이렇게 해서 사실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중관리군은 뭐 한 2회 정도, 1개월에 2회 정도, 그다음에 3개월에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담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이게 무슨 관리가 되나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하고 보면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동에서도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방문을 자주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소식 전화를 받는지 또 확인도 자주 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각종 생활관리사라든가 도우미 또 뭐 동간호사 이런 분들 통해서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서 의료 행위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혈당이라든가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뭐 콜레스테롤 체크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좀 차별점이라는 생각은 좀 일단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문 간호가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평가해 이게 지금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이게 의료비가 진료비가 아마 일반 병원에 가시면은 1,000원인가 1,500원밖에 안 받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거진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 집에를 이제 가정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기회가 돼서 방문을 해보면은 약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한 다발씩 막. 약을 드시질 않고 하여튼 계속 타오시기만 하기 때문에 뭐 잔뜩 쌓아놓고 드시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고령들이 당뇨나 혈압은 거진 뭐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께서 직접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과연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물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집안에 이제 처방 받으셔서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중구 약사회와 기획을 해서 본 그 팀에서 찾아가는 이제 약물 관리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날짜가 지난 약물들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또 처방된 약물들의 것들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약사님이 또 이렇게 복약 지도도 해드리고 저희가 또 약도 이렇게 아침 먹는 거, 점심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틈틈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료 관리팀이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의사가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행 그 관리의사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로는 지금 예진이 저희가 유료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실에 예진이 의사로 한 분이 저희가 기간제로 올 말까지는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그럼 분이. 한 분만 기간제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한 분은 공석이고, 네, 계속 공고를 해도 누가 오는 사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구는 거진 다 채용이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근데 분도 우리 거의 구에만 유독 의사가 공고를 해도 오지 않는 건 어떤 연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이고요. 네.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분,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소장님 되시고 한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2월 달에 한 분이 이제 연로하신 분이 좀 오셨다고 지금 얘기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관리사 선생님 오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 진료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일반 진료를 아예 못하고 있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의사가 채용이 되면은 일반 진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를 과연 진료 업무를 이게 필수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보건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진료 업무를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현 단계로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업무에 많은 지금
확진자 관리라든가 역학조사관 또 그리고 재택도 지금 한 1,000명 정도 지금 재택에 계시거든요. 저희 구에서 매일. 그래서 그 1,000명 분들에 대한 재택 관리 업무라든가 또 그리고 다른 전국에 있는 병원에 저희 구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또 저희가 또 그 입원비도 또 정산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연관된 업무들이 또 선별진료소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사태가 이렇게 계속 있는 업무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유는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이렇게 받는 분들도 꼭 보건소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부터 이제 그게 좀 젖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에서 하는 거는 더 신뢰성을 갖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병원 작은 작은 사소한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의사 선생님의 이제 신뢰감 때문에도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꼭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했던 건데 사실은 일반 진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일반 치료를 안 하면은 뭔가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에 지금 있는 인원들이 지금 업무가 지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료 다른 부서로 관리를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네, 의원님, 진료 관리를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해서 진료 관리 업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국민들의 요식업체라든가 이런 그 식품 업소에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전염병 국민들을 위해서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의 소위 이제 건강진단서 예전에는 이제 보건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제 흉부 이제 결핵을 위해서 엑스레이 또 이제 뭐 매독이라든가 기타 전염병 혹시 질환에 노출되질 않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또 시행을 하면 또 저희들이 건강진단서 발급을 또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민원 수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를 그러니까 외래 진료만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업무들은 지금 진료 관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 관리 파트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는 아니고요. 지금 물리치료실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치료는 이제 전염병 예방이나 그 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 업무는 지금 안 하고요. 그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희들이 그 코로나 그 업무를 위해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 근데 일반 업무라든가. 진료를 안 할 거면은 굳이 기관제 의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 의문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코로나 일상 회복이 어지간히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상 회복은 이제 뭔가는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타이밍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일상 회복에 대해서 만약에 왔다면 보건소의 어떤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그 업무들이나 더구나 만약에 지금 7차 지금 코로나는 대유행이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진료 파트에 있던 직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료 파트라 하면은 지금 그 한 분 의사 선생님은 보건증 지금 건강진단서 그거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저번에는 해외 입국자 그 확진자 관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공동 확진자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 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월 1일자로 이제 해외 입국자 검사 그 관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업무가 사라져서 한 분은 그 건강진단서 그 관련 그 업무를 그 보조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 지금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그 코로나 업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료 접종하고 예진이 하루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질병 예방 그 국가 예방주사 저희 보건소에만 오시는 거는 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예진 업무가 한 10건 정도, 많을 10건 때는 한 정도요? 15건 정도 예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사가 하루 이게 유료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예진을 해야죠. 네, 꼭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루 10명 정도 이렇게 예진을 합니까, 의사가? 네? 몇 명 정도 예진을 하나요, 의사가? 의사 한 분이? 지금 이제 예제는 저희 지금 유료 예방 접종 하는 거는 예제는 1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12월 때 이 코로나 추가 접종하기 때문에 이제 정생모 보건 진료소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저희가 예방 접종 팀을 좀 저희가 운영할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진이 선생님 한 분하고 그 접종할 그런 간호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순회해서 이동형 그 예방 접종을 좀 팀을 좀 운행할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예진실에 네. 간호사하고 민원실에 또 인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예진하고 유료 접종 건수가 10명 이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다 있어야 됩니까? 뭐 질병 예방에 말씀하시는 예. 건 질병 예방은 저희가 국가전염병 17개 종을 지금 예방 접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에 있는 저희 의료기관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예방접종 그분들이 이제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면 저희가 그 질병청의 백신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뭐 만약에 A 의원에서 오늘 10개의 만약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10개의 그 백신을 저희가 질병청으로 받아서 저희가 그 질병 예방계의 그 냉장고가 지금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 중간 단계로 저희가 보관을 해놨다가 의료기관에서 이제 저희한테로 이제 10개의 그 백신을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관해놨던 그 예방접종 백신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구에 있는 전 의료기관 예방접종 기관에 대해서 17개 종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콜센터 업무를 상시적으로 한 분이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도 해주고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17개 종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방 접종의 그 약마다 접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실 때 저희한테 이제 그 물어보러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혹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방접종 백신이 종류가 한 8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잘못 접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약 그 용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의 접종을 굉장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5분이 그러니까 팀장 1명에 4명의 간호사나 이런 직원들이 있지만 거의 뭐 전화기 이렇게 붙들고 하루 종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의사 2명이 이제 일반 진료하고 예방 접종하고 예전을 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보건적 판독도 같이 했었죠.
과거에는 제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한 걸로 이제 본인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거에 2명이 하던 거를 이제 지금 1명이 하는데 기간제 이제 의사가 한 분이 하시는데 사실 하루에 10명이나 이렇게 진료를 하고 하면서 연봉이 한 9천만 원 이상 나가죠.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 5급 사무관 예, 그 예. 얘기하시는 예, 그렇죠. 거. 네네. 근데 사실 과거의 예를 비하면 지금 하는 일이 이런데 굳이 이게 진료관리팀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일반 진료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은 거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한다는 것은 사실 뭐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예진이는 사실 기간제십니다. 예진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그 사무관인 분은 한 분은 지금 보건증에 그분은 어쨌든 업무를 소장님,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네, 한번 좀 업무 파악을 좀 잘 해보세요, 제대로. 네, 지금 이 인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일상 회복은 어느 정도 좀 됐지 않습니까? 그 조직 개편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중복된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방문 간호 같은 것도 사실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해에도 이제 지금 간호사들이 하나씩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방문 간호 사업이 좀 필요한 건지 단순히 가서 그냥 영양제나 이렇게 하나씩 주고 파스 하나씩 드리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방문 간호인지 한번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한번 좀 파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피고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감사 자료 보면은 340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마약류 관리 실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의원도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치과 의원만 이게 7건인지 네, 이게 치과의원 치과 의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치과 의원은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7건을 위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고발된 상태입니다. 고발된 상태입니까? 네, 이게 건수가 7건이라고 해서 7 치과에서 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한 치과 의원에서 이렇게 7개씩 했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고발된 상태면은 뭐 수사기관에서 결과는 처리를 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네, 네, 그런 행정 처분을 네.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처리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물품 구입한 게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49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물품 구입은 각 뭐 팀이라든가 과에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필요한 팀에서 네,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물품 구입이 꼭 이렇게 다 필요한 건지 대부분 보면 뭐 거품 비누라든가 홍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홍보용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네. 이게 저희가 세부 내역을 한번 물건하고 이게 홍보하는데 꼭 이런 물건이 필요한 건지 우리 소장님 직접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요 8월에 와서는 제가 만약에 요 시행하는 그런 필요한 물품이면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물품들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의문점을 해소를 하려면은 구입 목록에서부터 예산 집행 내역 영수증까지 다 우리 의회에서 다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직은 저희 본인 의원의 자료를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네. 꼭 필요한 물품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도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신재활보건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과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요거를 이제 자체 순회를 하여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임용이 되어서 이 시설들을 한번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또 그쪽에 있는 그 전문 요원이라든가 시설장들의 그런 면면이나 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체 점검을 이제 순회하면서 한 번씩 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점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갔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가서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8월에 왔을 때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그 시설들을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차피 이 시설 기준이라든가 요거는 그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그 감염병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기저 질환이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교육을 좀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좀 시설장과 이제 전문 요원이나 또는 생활지도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 구조상에서 이제 빡빡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애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비스원인가 하는 데서 인력 대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대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좀 시켜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그 피로도나 또는 집중도를 좀 피로도를 줄여주고 이 업무에 또 우리 그 정신 장애우들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도와주려고 한번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은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좀 폐쇄된 공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권 유린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은 맑은 정신이 올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 같은 거라든가 먹는 음식 같은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가끔 그런 조사도 한 번씩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정기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인력 구성이라든가 또 소방 또는 안전 점검, 그 다음에 또 감염병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나 동절기 안전 점검 이제 뭐 화재라든가 또 재해 또 이제 낙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안전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사자들은 인권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이수를 꼭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성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대, 뭐 이제 장애우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사자들은 다 의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 교육을 받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뭐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육이 먹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오늘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우리 소장님 혹시 지역사회 건강 참조사라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사회 네. 우리가 항상 이게 8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면은 이거에 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참고서를 내놓는데 뭐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네. 한번 한번 네.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은 아마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네. 참고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 운영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에 당부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예산 문제 갖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님들이 살펴보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은 우리 구비 예산보다는 국비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 좀 철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조직 개편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꼭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코로나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지났고 뭔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니까 소장님 이제 어느 정도는 보건소 업무도 좀 파악을 하셨을 테고 뭔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새 예산 편성이 이제 될 테지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사기 진작 없이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노고에는 감사를 항상 드렸고 또 앞으로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하고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도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구상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2023년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예. 자, 우리 이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도 의견 드리는 것을 깊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전국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비슷한 사례를 한번 같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보완하고 이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을 맞으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2020년부터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그 고생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운 날, 더운 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제 말이 좀 줄어들었죠. 그 과정에서 좀 뭐 보완할 사항인가 또 문제점도 있었겠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일선 기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담당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 행정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감염병 기획과 행정 업무, 의기 대응 기능 중심을 해야 된다. 또한 진료 이런 자체는 이제는 타 기관에 의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소장님?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감염병 기획 행정 업무에 그쪽 조직에 충실히 다하시고, 또 보건 지소는 의료 취약지 진료, 또 건강 증진 사업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기관별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조직을 보면은 2개 과에 또 10팀에 정원 59명, 현원 57명이죠. 네. 그렇죠? 네. 또 예산을 보면은 2022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01억 3,700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또 공무직을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되신다고 했죠? 네. 예.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인원이 모자랄 것이고, 또 어떤 한쪽으로 보면은 조금 인력을 배치를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아마 우리 소장님 하셨을 거예요. 또 소관위원회가 7개 소관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인원은 한 61명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감염병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행정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정말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 네. 예. 예. 그렇죠. 잘 그래서 이건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지만은 이 주변 분들의 이 주민들의 의견도 본 의원이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21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또 이런 언급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앞으로 보건소는 역할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한 것도 봤습니다. 자,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전시 종합감사 좀 볼까요? 자, 24페이지에 가족수당 과다 지급한 게 있습니다. 아마 종합감사에 꼭 이 보건소만 돼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가족수당 과다 지급이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은 세대 분리를 하고 그냥 세대 분리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부양 가족수당이 지급된 사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세대 분리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확인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일단 뭐 환수 조치는 하였고요. 그리고 직무 교육을 통해서 예, 예. 그럴 시에는 반드시 빨리 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과다 지급이 되지 않도록 예, 예, 직무 교육, 소양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특수 근무 수당 좀 볼게요. 우리가 이 특수 근무 수당 위험한 근무 수당도 같이 이렇게 이게 연관이 같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예류 199호를 보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의무 근무수당을 본 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결핵 등과 같은 위험 근무자는 당연히 위험 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아마 중구 보건소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건소 직원이면은 무조건 위험 수당을 이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전국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 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5만 원인가요?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5만 원인 걸로. 근데 특수 임무수당 1986년에 신설이 됐어요. 현재까지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았나요? 제가 찾아보고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3만 원에서 5만 원. 네. 그래서 특수 업무 수당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기술 정보 수당, 연구 업무 수당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 업무 수당을 정말 위험한 일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지금 코로나 대응 이런 기간에는 어떤 것이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특수 위험 근무수당을 잘 판단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연차를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근무수당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하게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좀 볼게요. 이게 보건소, 우리 사무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관련해서 감독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의료법에 보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련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3년마다 검사기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그렇죠? 네.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가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행정처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혹시 우리 중국 관내에 방사선 이 관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가태료 부과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 관계자와 한번, 상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받을게요. 예. 네. 또한, 우리가 약사법이 있죠. 네. 유효기간 또는 사용 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혜를 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은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 약국 개설자는 고발 조치해야 되죠. 네. 혹시 업무정지 3일만 처분하고 약국 개설자, 즉 그 약사님이었죠. 네. 고발 조치를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그런 건 없는 걸로 되어 네, 있죠. 네. 혹시 높아집에서 네. 정말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사법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약국 이 감독 사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사법 위반 사항을 보면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바 시는 행정처분 등 위반 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라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시행했는데 혹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네. 예. 또 조금 전에 이제 방사선 이제 그것을 언급을 했고 치과에 대해서 한번 방사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 전에는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이게 개정됐죠. 2021년 7월 23일자로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받고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는 걸로 되어 없습니다. 예, 중구에는 네. 없습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자, 32페이지 볼게요. 329페이지.
주요 장비 보유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장비를 구입하고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장비가 22개 있습니다. 22개. 여기에 또 아동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같은 거는 8,3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는 두 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포터블이고 하나는 이제 장착이 되어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이제 그걸 수행할 때 저희들이 결핵 사업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포터블은 저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8,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2020년 저희 코로나 시국에 그 포터블로 해서 예산이 와서 저희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예. 네, 내려와서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시행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자료에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올해는 안 했답니다. 올해만? 지난번에는, 네, 올해만? 작년에는 했던 작년에는 한 건 있고, 네, 네, 작년에 한 건 있었어요. 네. 이게 의료 장비는 내구 연한이 몇 년이에요? 저희가 10년으로 알고 10년이요? 네. 2007년에 구입한 의료기 업체 얘기를 보면은 세암 의료기가 15번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세암 의료기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글쎄요, 저도 세암 의료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보건지소 이제 도시형 보건지소 공모를 하면서 예. 그때 일괄 그 지소에 이제 그때 이제 장애인 재활 위해서 예. 그 치료 기구를 샀던 걸로 지금 다 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341페이지에 물품 구입 좀 볼게요. 자, 수의계획 내용이에요. 2022년 2월 16일 날 1,600여만 원, 2022년 3월 29일 날 1,900여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같은 내용 아닐까요, 이게? 이게 합치면은 3천여만 원이 좀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16일 날 2월 16일, 3월 29일 따로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예. 대전시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예. 거의 뭐 급증을 했던 그런 였던 걸로 있고 하루에 뭐 거의 뭐 1,000명 이상 뭐 막 이런 1,000명, 2,000명씩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선별 진료소용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번 쓰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해서 구입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재택 하시는 분들에게 그때 재택 치료 물품으로 저희가 이 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느라고 아마 그 물품이 이제 조금 샀는데 또 금방 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사서 사용했던 것으로.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또 342페이지에 연번 22번, 23번을 보면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직기 비용 구입이 있어요. 자, 2022년 6월 14일 날 같은 날 두 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1,589만 2천 원, 467만 9천 원.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2천만 원이 넘어요, 좀. 자, 우리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인가요? 네, 2천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그렇죠. 나라정터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날 구입한 건데, 네. 한 날? 네.
뭐 몇 개월 틀리다 보면 이해가 하겠는데 한 날 구입했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맺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구내식당은 저희가 그 효문화관리원에서 이따가 7월 20일경에 이제 리모델링 끝나고 이사 와서 이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식당을 이제 50인 이하로 소규모로 일단 개장을 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구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비품이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찬장, 뭐 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희들 식판 뭐 아니면 뭐 사각 그 그릇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요런 품목들이 어떤 걸로 지금 비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가 그거는 잘 뭐 없던 시기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예. 혹시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 만약에 그게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나라장터에 예. 그래서 그걸 수익 계약이 아닌 계약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건 한번 하고요. 예.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고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그게 입찰을 보는 것이고 예. 뭐 요거는 두 건을 합치면 현실적으로는 2천만 원이 되지만 세금을 빼면 세금을 빼면은.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액수상으로 보면은 이제 2천만 원이 넘고, 지금 넘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은 2천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세액, 빼면은, 부가세를 뺀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건소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2022년 8월 17일 또 보건소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2022년 9월 14일 맨 처음 말씀드린 것은 2022년 8월 17일이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구입할 때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좀 구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본원이 생각합니다. 물론 네. 뭐 생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다달이 구입하는 생물은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